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5월 21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5월 분위기가 정말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탈 때 약간 훈풍이 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거래소를 좀 더 자주 들어가서 보면서 이렇게 보실 건데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도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70 미만으로 이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열 없이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건전한 강세장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이 자금 조달 비율 안정 속에서 과열 없이 상승하며 건전한 상승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클립토킨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클립토킨트 이제 주기영 대표죠. 주기영 대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10만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크립토킨트 주기영 대표가 10만 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면 자신은 틀렸으며 상승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주기영 대표가 했던 발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기영 대표가 좀 사실 좀 많이 틀리긴 해서, 그래서 주방꿀이라고 하거든요. 주기영 대표 반대로 하면은 꿀을 빤다 해서 주방꿀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붙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방꿀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가격 반등이 세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되게 스무스하게 지금 10만 6천, 10만 7천을 터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최고가인 10만 9천을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ME에서는 11만 달러를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과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때마다 이제 바이낸스 시장에서 매수 물량이나 자금 조달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자금 조달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더라든지 USDC에 들어온 자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금 조달의 비율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바이낸스 시장 매수 물량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크립토킨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건전한 상승세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급격한 조정,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이탈을 했었어요. 그런 랠리와 다르게 요즘에는 그런 랠리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했었을 때 매수 압력이 한꺼번에 몰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에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봅시다. 비트코인은 1억 5천만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보유자의 99%가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긍정적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현 시가총액으로 9,0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8일 이제 한 열흘 전이죠. 5월 8일 이후에 144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건 ETF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유량이 2.2% 정도 증가했다. 대부분 기관 이제 ETF가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이제 개미들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 없었을 때 이제 비트코인 지금 해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렇고 다 망해가지 않나 하지만 비트코인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5천만 원이나 됐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안 그래도 이제 방송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요새 다들 비트코인 핫한데 비트코인 얼마나 하냐 물어보길래 비트코인 어머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면서 그렇게 비싼데 사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은 사실 비트코인을 지금 살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오르는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이 기관 투자나 ETF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주로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냐? 보통 이더리움을 많이 사시죠. 이더리움도 많이 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 이런 걸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이제 AI 자본 지출에 의한 우려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낯가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제 그리고 FTX의 배상금 지급 등 이제 6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보여주고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도 있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약간 종결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금을 사려고 할 때 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한 돈에 거의 50만 원 돈 하는데 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에 너무 몰렸던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돼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밀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전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은 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 대선 전에 비트코인 올려준다 했는데 사실 이더리움이 진짜 못 올랐거든요. 한 뭐 500만 원 정도 선이었었는데 530만 원? 530만 원 정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한 30% 정도 까졌죠. 그러니까 250만 원보다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이 올랐다라고 전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장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찍으면 그때부터 불장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12만 달러 정도를 도달할 거죠. 대충 한 2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불장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2차 불장요. 올해 올 초가 좋았었잖아요. 하지만 시들시들 하다가 다시 4월달 같은 경우 SEC의 이제 위원장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다음 기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의장 폴 애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SEC 신임 의장 디지털 자산 규제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친암호화폐 기조가 강화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월 20일에 이제 SEC 감독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5월 20일 날 SEC 수장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ETF 신청했었던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ETF가 있었고 XRP도 있었고 라이트코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런 걸 다 통과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한번 파악도 하고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 입장을 내뱉었던 것 같아요. 에키스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지털 자산 규제는 SEC 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규제 위에서 이제 ETF 발행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지금 현재는 제일 유력한 게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을 뺀 ETF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지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넣은 ETF,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XRP 라이트코인 있어요. 이 중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이트코인이 제일 빨리 이제 승인이 되지 않겠나, ETF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라이트코인 하면은 지금 라이트코인 하면은 이제 보시면 라이트코인이 약간 되게 디노 코인이잖아요. 되게 올드 코인입니다.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에 22위까지 올랐어요. 예전에 라이트코인 10위권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22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이것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채굴 코인인데, 그렇지만 채굴 코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고 충분히 ETF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폴 애킨스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향후 우리는 몇 달 내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걸 담은 보고서를 초안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어스 위원도
이제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청문회에서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SEC가 규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친암호화폐 행보에 대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SEC에서 규제 완화할 가능성도 높여진다고 보고하고 있고 의장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ETF 거래도 못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ETF를 이제 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는 하지만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직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화폐 갈라파고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김프가라는 것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이 1.5%,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비트코인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물량 차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적으로 되게 폐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더 몰리고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은 덩달아 같이 따라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상승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승장에 들어간다가 있고 상승장 중간에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지 그때 우리가 현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죠. 저는 좀 이 공포 탐욕 지수 이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서 한 80 정도 들어간다면 극도의 탐욕에 들어가죠. 극도의 탐욕에 들어가면은 일부 필요한 그 금액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키핑해 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연간 최고 높았던 게 2024년 이제 보시면 이제 11월 21일 88까지 올라갔었죠. 90까지 찍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3월에 이제 보시면 15까지 내려갔었네요. 정말 낮게 내렸어요. 그러면 15까지 내려갔을 때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살 때다. 그리고 88까지 올라갔을 때는 살 때다. 저는 이제 현금화를 시킬 때 보통 우리가 코인장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나 거시적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질 때쯤 되면 코인도 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코인장이 좋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정작 우리가 돈 써야 될 때는 보통 코인장에서 이게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코인이 엄청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코인이 올라갈 때 우리가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한 10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면 당신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살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져 있었을 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도 그렇죠. 금도 예전에 사라 해도 안 샀고 비트코인도 예전에 300만 원, 400만 원 할 때도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1억 원 돌파하면은 너도 나도 비트코인 샀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샀죠. 비싸도 샀습니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격이 쌀 때는 찾지 않고 가격이 비쌀 때만 찾는다는 그런 희한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탐욕에 휩싸였을 때는 반대로 우리는 팔아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25년 올해 아직까지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올해 목돈을 써야 할 뭐 차를 사거나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 하시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나 알트코인 올라간다면 일부 현금화를 하세요. 비쌀 때 팔아야지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진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화를 시켜서 어떡하냐? 거래소에서 빼놓으셔야 됩니다. 거래소에 들어가 있으면 뭐 좀 떨어지면 또 사고 싶고 그 뭐 또 오를 때 내가 돈 넣어놨으면 한 뭐 1,000만 원 넣었으면 10% 몰라도 100만 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떨어지면은 알트코인은 두두두둑 떨어지니까 뭐 절반에 반에 반타작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은 불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아까 크립토키트의 주기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과열 조짐 없이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다. 아직 상승하고 있지만 강세장에서 이제 상승장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상승장 기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장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지금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500만 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퓨어 앤 그리드에서 이제 탐욕 지수가 80 정도를 도달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언제 팔아야 될 타이밍을 잘 보시고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관련해서 바이낸스에서 알파 포인트라는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 이제 추후에도 여기에 대해 좀 많이 올릴 거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올릴 건데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투자 되세요. 피스. 감사합니다.